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른 것보다 재테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할까 큰 그림부터 그려놓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저도 사실은 현풍이라는 고향에서 올라와서 재테크에 대한 공부를 처음 시작했던 곳이 부동산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하면서 느낀 거는, 이거는 그냥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공부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관련된 책들도 많이 보고, 신문도 많이 보고,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많이 겪었었는데, 우리가 재테크를 왜 하고, 지금부터 왜 필요할까? 그런 시스템을 갖기 위해서 저도 한 15년 정도, 한 그 이상 정도 어렸을 때부터 책을 봤으니까 준비하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테크를 할 때 막연히 많은 책을 읽는다고 사실 재테크 능력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오늘은 그림을 한번 그려본다 이런 시간을 가지시면 왜 재테크 공부를 해야 되고 왜 부동산을 공부를 해야 되며 왜 주식을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얘기로 한번 해볼게요. 저희는 사실은 돈을 벌죠. 돈을 버는데 첫 번째 소득 중에 첫 번째가 근로소득이에요. 직장을 다녀서 내가 9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 일해서 버는 돈, 이렇게 신랑분이 혼자 버는 소득원이 있고 본인 또는 배우자, 사모님하고 맞벌이하는 이런 소득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돈을 벌어서 쓰고 나면 나머지를 저축을 해서 건물도 사고 싶고 아파트도 사고 싶고 애들 교육비도 마련하고 싶고 내 노후 자금도 마련하고 싶잖아요. 근데 늘 우리는 돈이 걱정인 것 같아요. 돈이 모여야 되는데 왜 안 모일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의 소득, 내가 일하지 않으면 돈이 벌리지 않는, 내가 일해야지만 반드시 보이는 이 근로소득보다 이런 걸 갖고 싶은 것 같아요. 사업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돈 벌어서 어떤 사업을 해야지, 커피숍을 해야지, 식당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 근로소득에서 이렇게 넘어가면 부자가 될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사업이라는 게 사장님이 또 자리에 또 계셔야 되는 또 그런 문제들이 발생돼요. 그러면은 사업소득이라는 게 결국은 근로소득의 어떤 교집합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가고 싶어서 호프집을 해봤죠. 호프집을 한번 해보니까 또 똑같이 힘든 이유는 거기에서 내가 아르바이트생이 없으면 내가 또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고 주방 이모가 없으면 내가 주방에 들어가야 되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소득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임대 수입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보통 저희 고객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평균 급여가 얼마 정도 됩니까? 40세 남자분이 400만 원을 번다고 생각하면 부동산 임대 수입으로 400만 원이 나오기 위해서는 10억 정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10억짜리 이런 건물을 사시면 이렇게 원룸이 있겠죠. 상가도 있을 것이고, 요런 임대 수입이 400 정도가 나오려면 10억 정도가 필요하더라는 거야. 그러면 저는 10억이 없는데요. 10억의 상가를 사기 위해서는 3억의 내돈과 3억의 보증금과 3억의 대출이 모여지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대출에 대한 이자인데 4%죠. 3, 4, 12 하면 1200만 원인데 월 이자가 얼마냐? 100만 원. 그러면 내돈 3억이고 보증금 3억이니까 결국은 월세가 400만 원 나오면 100만 원 이자를 빼고 나면 300 정도의 내 소득이 잡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400 벌었는데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내 지출 비용이 필요하죠.
밥값도 필요할 것이고 커피값도 나갈 것이고 옷 가격도 나갈 것이고 각종 모든 비용을 나가고 나면 얼마를 저축하느냐? 저희가 50에서 100만 원 저축하더라고요. 고객분들 만나보면. 근데 이 건물은요. 옷도 필요 없고요. 커피도 안 마셔도 되고요. 이 300 정도의 소득원이 내 수입의 저축의 양으로 이렇게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100만 원 저축하다가 갑자기 300만 원씩 저축할 수 있으니까 내가 1년이면 1200만 원 모으던 것이 건물을 사는 순간부터는 3600만 원이라는 소득원이 다시 늘어나는 거야. 내가 저축해서 버는 돈이 3년을 1년 만에 한꺼번에 모을 수 있는 시기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내가 이렇게 일해서 사업으로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건물로 가서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내 소득만큼 벌리는 거. 내가 일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내 소득이 좀 작아도 보완할 수 있는 임대 구조를 갖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목표인데, 그러면 내가 월 300만 원 월세를 받으려면 얼마를 모아야 되느냐? 3억 있으면 돼요. 3억. 그런데 고객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40대 초반 정도 되시면 3억은 다 가지고 계세요. 근데 3억이 어디 있느냐?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있더라는 거예요. 아파트는 왜 사느냐 하면 애들 때문에 사실은 사는 것도 크죠. 뭐 편의성도 있지만 애들을 위해서 애들하고 막 학교 좋아지고 학원 가기 좋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포기를 못 하시는데, 애들이 어느 정도 고등학교 졸업할 쯤에는 아, 내가 이 아파트를 과연 필요로 할까? 그러면 나는 건물을 사야지, 이런 쪽으로 넘어가시는데, 고객님들은 결국은 이제 내가 건물을 사보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필요한 건 건물을 사는 게 아니라 그런 건물을 살 수 있는 안목을 가지시는 거죠. 요즘 보면은 뭐 1층에 보면 임대라고 현수막이 엄청 많이 붙어 있어요. 2층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건물을 보는 안목이 생기면 내가 고민하지 않더라도 임대가 계속 나갈 수 있는 목을 지금부터 계속 키우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가르쳐 준다고 추천한다고 해서 그걸 믿으시거나 선택하실 수 없어요. 이유는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고 사실은 애들 키우면서 지출하고 나면 저축하는 양이 적지만 결국은 내가 이 부동산을 보는 안목을 키우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한테 맞는 안목을 키우려면 체계적으로 부동산을 지금부터, 저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걸 믿어요. 어떤 일을 했을 때 1만 시간이 투자되면 그 일에 대한 전문가가 된대요. 근데 부동산은 그렇게 공부하거나 노력하지 않고 그냥 누가 좋다 하더라, 누가 추천해줬다, 그 건물 진짜 예뻐, 좋아 보여, 그렇게 투자하시면 좀 실패하실 확률이 높더라. 그래서 지금부터 부동산을 어떻게 하면 좋은 거를 고를 수 있을까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계속 이제 그런 영상들을 저는 찍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공부해야 되는 거는 왜 공부해야 되느냐, 이런 건물을 사고 싶은데 그 안목을 키우는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사실은 저는 주식 공부를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식은 사실은 동업이죠. 어떤 회사랑 동업할 건데 누구랑 동업할 거냐는 거야. 저는 주식 처음에 배웠을 때 제일 와닿았던 얘기가, 제가 이제 95학번이고 96년도에 군대를 갔죠. 97년도에 갔네요. 97년도에 군대를 갔는데 제가 일산을 갔습니다. 일산에서 제가 이제 운전병이면서 행정병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병들 사탕이라든지 뭐 이렇게 잠 오지 않는 간식 같은 걸 사러 가는데 일산에 까르푸를 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대구에 까르푸가 없을 때. 까르푸 홈플러스가 막 일산에 생기기 시작하는데 차가 막 건물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탕이나 껌이나 이런 거를 사면서
와, 이렇게 좋은 데가 있구나. 그때는 대구가 홈플러스가 처음 들어왔는데 홈플러스가 들어오기 전이었으니까 아, 부모님들 모시고 여기 관광 와야 되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릴 때 그런 생각이 들죠. 군대에서 휴가 나오면 어머님이 500원을 주면서 여기 앞에 가서 두부 한 번 사온나 이런 심부름을 시키죠. 된장찌개 끓여주겠다고. 그러면 동네에 가서 이렇게 판두부 있죠. 판두부 이렇게 탁 잘라서 500원. 혹시 100원에 두부 사러 가셨다고요? 100원에? 저는 500원입니다. 500원에 이렇게 두부를 샀는데 결혼하고 어느 날부터 보니까 이 판두부가 다 없어지고 풀무원에서 비닐에 이렇게 탁 넣어서 국산콩이라고 쓰고 결국은 그 두부를 2,500원에 팔기 시작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풀무원은 두부를 팔았는 게 아니라 국산콩이라는 믿음을 팔았던 것 같아요. 근데 와이프가 이제 같이 이마트에 갔는데 국산콩이라는 풀무원을 사더라. 다른 건 더 산데 왜 안 사냐 하니까 그런 거는 유전자 변형 그리고 수입 콩을 쓰기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된다. 앞으로는 누가 돈 벌 것이냐? 두부 장사하시는 분, 슈퍼마켓의 그분이 아니라 풀무원이 돈을 벌겠구나. 그 믿음. 그래서 거기에 동업하는 거예요. 예전에 까르푸라든지 홈플러스라든지 이마트를 일산에서 보면서 제가 고향에 내려와서 딱 느낀 건 두부 팔던 이 슈퍼마켓 결국은 없어지겠네. 왜? 전부 다 이마트를 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결혼해서 대구에 이마트가 생기면서부터 보면 동네 슈퍼에서 두부를 사지 않더라는 거예요.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지 않고 주말만 되면 일주일치 장을 이마트를 사러 가는 거예요. 저희는 예전에 돈을 벌어서 아이고 나도 사장님 되고 싶어 이렇게 사업하고 싶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 사업을 더 잘하는 사람하고 동업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동네에 슈퍼마켓이 있어요. 조금 큰 마트가 있어요. 땡땡마트 이렇게 해서 한 100평 정도 되는, 여기는 30평, 여기는 100평. 또 이마트가 있죠. 이마트, 홈플러스 이런 데는 엄청 큰 100평에 한 10배 정도 된다고 볼까요? 더 크겠죠. 한 50배? 이렇게 큰 마트가 있어요. 근데 앞으로 이 세 군데 중에서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잘 사업하는 사람한테 내가 투자를 한다면,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한다면 동네 슈퍼마켓에 1,000만 원 투자하실 거예요? 동네에 있는 마트에 투자하실 거예요? 또는 동네에 있는 이마트에 투자하시고 싶으세요? 세 군데 중에 어디에 투자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마트 주식이 엄청 많이 올랐죠. 이유는 이마트가 전국에 막 생기면서 우리는 주말마다 애를 카트기에 앉혀놓고 장을 보죠. 들어갈 때는 그냥 구경 삼아 들어갔는데 나올 때 보면 항상 결제가 10만 원이 넘었던 거야. 그러면서 생각하죠. 신발 가게에 있는 아저씨도 신발 가게를 더 이상 하지 않고 이마트에 다 포함이 돼버려가지고 망해버린 거예요. 동네에 있는 슈퍼마켓 사장님도 이마트 때문에 장사가 안 되니까 그만둔 거예요. 동네에 있는 옷가게, 속옷가게 사장님들도 전부 다 고객분들이 이마트 장 보러 가서 거기서 다 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매점이 하나 둘씩 없어졌죠. 그나마 이렇게 되면 이마트가 장사가 될 때면 제일 안 되는 것부터 이렇게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친구가 슈퍼마켓 30평 하는데 그 친구 정말 열심히 해. 그래서 나 1,000만 원 거기에 투자할 거야. 그 친구가 정말 열심히 하더라도 결국은 이마트에 밀려서 사실은 문을 다 닫게 됐고, 우리 동네 앞에 보면 그런 매장들이 거의 다 없어졌죠. 그래서 예전처럼 정말 열심히 벌어서 아껴 써서 저축하는 시대는 이제는 좀 지난 것 같아요. 주식은 아닌데요. 주식은 하지 마라 했어요. 근데 누가 하지 마라 했죠?
누가? 어렸을 때 학교 선생님이. 내 친구가 주식해서 쫄딱 망했다는 거죠.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해서 쫄딱 망한 친구가 있다 하셨죠. 그럴 때는 사실은 공부를 하지 않고 부동산 투자하는 거하고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직업이 있는 건 엄청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은 매달 반복적으로 돈이 들어와야 되는 거. 1번 소득구조. 2번은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업 소득구조. 3번 임대소득에 관련된 건물이 있는 거. 4번 주식 투자를 인해서 내가 성장하는 주식에 동업하는 거. 이렇게 하나의 소득. 하루는 24시간으로 정해져 있어요. 사람들은 똑같은 시간만큼 일하고 먹고 TV도 보고 책도 보고 사람도 만나고 운동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달 24시간을 한 달을 해서 400을 벌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버는 거죠. 사업소득으로 200, 부동산 임대료로 300, 주식으로 한 달에 300씩 이렇게 번다면 나는 한 달에 400 벌어서 50만 원씩 내 재산이 늘어나는데 다른 분들은 이것만큼의 재산이 늘어난다면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지금부터 해서 3년, 5년 뒤에는 이런 구조를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부터 해야 되는데요? 저도 사실은 이걸 하기 위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고 저도 혼자 이런 공부를 한 15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하다 보니까 10,000시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보도 도 터지는 순간이 있다 하잖아요. 그런 감들에 대해서 저는 시행착오를 겪었고 어떤 거를 하면 좋다라는 게 아니라 저는 같이 공부하는 게 다른 것보다 안목인 것 같아요. 안목. 안목을 키우는 거를 저는 도와드리고 싶고 저 또한도 이걸 키우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수익률이 있죠. 부동산 수익률, 주식 수익률. 수익률로 진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떤 내 친구가 어떤 바이오 주식을 추천을 해서 100만 원을 투자했더니만 200만 원 됐어. 이 친구는 주식의 신이야. 진짜 내 인생이 달라졌습니까? 정말 평생 동안 그 친구 믿어서 부자 될 수 있겠냐는 거야. 어떤 내 친구가 부동산에 정말 잘하는데 분양권을 했더니 내가 2억 벌었어. 그런다고 진짜 내가 부자가 되냐는 거야. 한 번 2억 벌으면 다음에 또 그걸 위한 투자를 그 친구를 믿었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성공하기라는 거 어려운 거야. 결국은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누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해서 이 안목을 키우는 거. 반복적인 훈련과 연습을 통하면 어느 순간 그거를 볼 수 있는 시야가 넓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익률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수익률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저는 기회를 볼 수 있는 안목이에요. 결국은 주식도 남들보다 쌀 때 안목으로 그 기회를 내가 볼 수 있어야 돼요. 현재 가치를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거를 발전 가능한 땅을 보는 안목, 앞으로 주식이 성장할 수 있는 안목을 보는 거는 결국은 내가 연습하고 훈련해야 그게 보이는 거야. 지금 당장 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지금 씨를 뿌려야 3년, 5년 뒤에 굶어 죽지 않죠. 저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맥도날드나 롯데리아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롯데리아 갔더니 인건비가 올라서 어서오세요 고객님이 없어요. 그냥 자판기만 이렇게 큰 게 2개 있죠. 지금은 무인 주문만 받습니다. 전 천만다행인 게 아직까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익숙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보다 나이가 많은 저희 부모님 세대, 70이 되신 아버님이
햄버거 먹으실 일 없겠지만 가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사람이 없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근로소득이 있다 했잖아요. 머지않은 미래에 근로소득이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가 하는 그 사람이 해야 되는 일들이 이제는 근로소득이 없어진다고 보면 그때는 준비하려면 늦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고속도로 가면 명절에 톨게이트 가면 30분 기다려야 되죠. 거기에는 분들이 저희 티켓을 주면 돈으로 줬죠. 그게 불과 몇 년 전입니까? 몇 년 전이요? 한 5년? 제가 얘기했는데 고개만 끄덕이시네요. 목소리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5년, 10년 전에 하이패스가 없었잖아요. 제가 하이패스를 단 지가, 그러니까요. 한 7년, 8년 정도 전부터 저는 하이패스를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하이패스 길이 막히죠. 사실은 돈을 주는 분들은 다 없어지고 이제는 하이패스만 2개, 3개 열어놨어요. 다 하이패스로 가니까 이제는 돈을 받는 분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분은 근로소득이 없어졌어요. 롯데리아도 없어졌어요. 앞으로 지금 아마존에서 어떻게 만든다고요? 슈퍼마켓 가면 내가 그냥 물건을 담죠. 이렇게 담아서 그냥 나오면 계산이 다 됐어요. 그죠? 그런 시대가 되면 이제는 결국은 이마트에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직업을 잃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나는 이게 없어요. 지금 우리 이거 없잖아요. 우리 이것도 없잖아요. 우리 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준비할 거냐는 거예요. 시대가 이렇게 빨리 변해요. 빨리 변하는데 내 생각의 정체는 언제 일어났어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님들이 세뇌를 시켰죠. 그게 정답인 것 같았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바르게 사는 사람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세상은 빨리 변하고 편해지고 뭐 사실 스타벅스 가면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어플로 주문을 하잖아요. 줄 서서 주문하지 않잖아요. 차 타고 드라이빙 들어가면 그냥 계산 안 하고도 그 차 넘버만 딱 해서 계산이 바로 되어지잖아요. 이렇게 빨리 바뀌어 가면서 편하다. 스타벅스는 하는데 엔진을 왜 안 하지? 저렇게 해서 사업 망할락하나 잘할락하나 이렇게 하면서 내 사업은요? 나는요? 나는 우리 부모님이 했던 재테크 방법을 그대로 지금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변화를 두려워하면서 부동산도 주식도 이 소득 구조를 만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내가 지금 10만 원밖에 저축을 못 하더라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동산으로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주식을 할 수 있는지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앞으로 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지금부터 해서 미래를 보려면 그 미래는 어디에 있냐면 신문에 있어요. 신문을 보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 거라는 걸 아니까 어떤 부동산을 사야 된다. 어떤 주식을 사면 앞으로 오르겠다라는 게 보이는데 신문을 보지 않으면 미래를 예측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거. 저 신문 안 보고 뉴스 보는데요. 뉴스도 좋습니다. 근데 바쁘다 보니까 제가 일주일 동안 해서 신문에서 놓치면 안 되는 돈 되는 이야기들 매주 금요일 맞습니까? 그죠? 바쁘면 못 찍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금요일 날 제가 일주일 동안 신문을 보는 법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는 주식을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지 저도 뭐 주식의 대가, 주식의 수익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거는 다른 방송에서 너무 많으세요. 저는 주식을 누구랑 동업해야 되고 누구랑은 동업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안목에 대한 얘기들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저번에 시간에 이런 얘기 했는데 주식이 떨어졌어요. 그럴 수 있어요. 사실은 골목 식당에서 요즘 보면은 돈가스 집이 엄청 유명하고
닭도리탕이 정말 피자집이 정말 유명한데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가서 이 집은 손댈 거 없고 정말 맛있습니다. 근데 메뉴가 너무 많으니까 메뉴를 줄이세요. 그 말을 하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는 그 집에 줄 서서 먹죠. 왜? 똑같은 맛이었고 똑같은 사람이 하는데 이제까지는 장사가 고만고만했는데 갑자기 왜 유명해졌죠? 백종원이라는 브랜드가 TV에서 이 집은 정말 내가 인정하는 맛집입니다 하는 순간 그 집은 대박이 났어요. 이분은 정말 맛있는 요리 실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케팅 전략이 부족이었던 거죠. 마케팅에서 제일 좋은 거는 TV죠. TV의 막강한 힘. 그러다 보니까 이 숨어있던 저평가되어 있는 이 가게가 폭발하는 거죠. 그럼 그 안목을 키우기 위해서는 결국은 신문을 보면서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저평가되어 있지만 어느 순간 그 시대가 오면 이것이 앞으로 엄청 유명해지겠다. 그래서 저평가에 있는 걸 찾아내려면 결국은 안목이고요. 수익률보다 더 중요한 건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인 거예요. 남들은 다 저 집이 그냥 그렇다 했지만 그걸 알아보는 백종원 씨의 안목, 백종원 대표의 안목. 이 집 정말 맛있다. 내가 장담합니다라는 그 안목 때문에 그 기회가 주어지니까 이 가게가 결국은 장사 안 되는데도 유지함으로써 성공하는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주식 안 사면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지금 당장 부동산 다 투자하니까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지만 저도 지금은 한 15년 정도 부동산, 주식 이런 모든 재테크 상품은 올랐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럴 때 내가 올인해서 사실 이런 씁쓸함을 보는 거고요. 이럴 때 기회를 잡아서 이런 수익을 가져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그 친구는 전문가라고 생각하지만 또다시 해봤더니 이렇게 실패를 반복적으로 하는 거죠. 결국은 이런 기회를 볼 수 있는 눈, 해안, 안목을 가지려면 과연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거를 우리가 막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려면 어떤 준비와 노력들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시간들을 앞으로 갖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